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에 가까운 장맛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모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과의 이파전이 예상되는데 박 의원은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며 개파 싸움을 경계했습니다. 새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해 실외기 등을 파손한 현역 미 공군 대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군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한국 경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장마로 인한 비 피해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장맛비가 충청과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와 강풍에 옹벽이 무너지고 비닐하우스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한쪽 벽면에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공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옹벽 내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제가 자면서 머리 두고 있는 쪽 벽이 충격을 받은 건데요. 무너지기 지금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석축도 무너졌습니다. 서쪽 붕괴로 이렇게 큰 돌덩어리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을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야. 철자로 대는 거가. 그래서 앞으로 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강한 비바람에 비닐하우스도 날아갔습니다. 주택 지붕에 걸려 비닐은 다 뜯기고 뼈대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충청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도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하천 출입이 통제되고 전남 국립공원에서도 입산이 제한됐습니다. 산불 피해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안동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장맛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집중된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 방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반면 피해가 잇따랐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며 숨을 잠시 돌린 모습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어제 침수 우려 때문에 청계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에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산책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짙은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은 20도 중후반에 머물렀고 덥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날씨가 반갑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하다가 애들 데리고 위험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나와봤어요. 일요일인 내일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완연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주말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영향권에 있는 다음 주는 더위와 장맛비, 흐린 날씨가 번갈아 펼쳐지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전해진 소식에 여당은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을 처리하겠다면서 장례식을 앞둔 최후의 난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야당과 한통속이 되어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며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억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억 원대 현금을 받았다고 실토한 것만으로도 사퇴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의금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다음 주 이틀간 진행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은 김 후보자가 탈북자에 대해 배신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높였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틀만 어떻게 해서 버텨서 나는 국무총리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고 거기다 증인도 안 부르고 그냥 막 가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반도자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할 때 양측에서 협상 결렬이 일어나는 건 좀 자주 있는 일이고요. 좀 제대로 된 증인들을 채택될 수 있도록 더 협조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황교안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 및 참고인은 21명, 김부겸 전 총리 25명, 그리고 한 전 총리는 9명으로 역대 국무총리의 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상 초유의 무증인 인사청문회가 확정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는 8월 2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전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경쟁이 본격화했는데 박 의원은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며 당내 분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직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첫 메시지는 원팀 민주당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자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에 이미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지난 15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는 동안 침묵한 박 의원은 23일 오전으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MBN에 대통령이 G7을 다녀오는 동안 대통령의 시간을 배려하고 싶었다며 출마 선언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2일은 대통령이 첫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날이라 피했고 24일은 대통령 나토 출국으로 23일밖에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로써 당대표를 향한 두 친명 의원들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당내 계파 싸움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중책인데요. 국회 출입하는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능성이 거론됐던 박찬대 의원 드디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박찬대 의원이요. 오는 23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역구를 둔 인천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당원들과 주변 의원들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저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앞서 정청래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2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기 2년직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난 15일 당대표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정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즉 명심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정 의원 측은 주변 의원들에게도 명심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먼저 출사표를 던져설까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부터 바쁜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당권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 그제부터 이틀 동안 호남 지역을 돌았고요. 오늘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부산으로 이동해 자갈치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 이후 전현직 지도부와 오찬을 할 예정인데 현재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이 전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전임 지도부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의 자리라고는 하지만 박찬대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두고 벌써부터 세결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두 사람 모두 이 친명계라는 핵심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각각 인물들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하는 등 경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청래 의원은요. 박찬대 의원과 나는 친하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상관없다라면서 당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박찬대 의원 역시 오늘 자신의 SNS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양측의 신경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당시 또 최근 행보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정 의원 또는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글을 올려서 직간접적으로 양측 후보를 돕는 의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친명계 후보들 간의 대결 향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내일 오찬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별도의 의제는 없고 국정과제라든지 각종 현안을 두고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누는 무의제 오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야당에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또 오는 24일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만큼 이 부분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대 특검의 본격 가동이 임박한 만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회동의 협치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G7 때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인데요. 두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가 논의될 텐데 우선 다음 주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24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참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며 가변적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여부가 나토 참석의 판단 기준은 크게 아니라며 유럽 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G7에서 불발됐던 한미 정상회담 재추진 여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8일 관세 유예가 끝나고 종료일 전 따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 속에 우리 정부는 나토를 계기로 한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미 통상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해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미국행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다면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라는 방위비 증액 요구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최근 먼저 방위비 청구서를 받은 일본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대응에 집중해야 하니 이로 인해 생긴 안보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We expect NATO allies to commit to spending 5% of GDP on defense and defense-related investment, an almost inconceivable accomplishment. 가장 먼저 발끈한 건 일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청에 반발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온 일본의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올해 GDP의 2.3%인 61조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기준에 맞추려면 10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숫자에 몰입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방위비 인상은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 새 정부에게 풀기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최혜병 특검팀에 대한 인선도 어제부로 마무리되면서 3대 특검 지휘부가 모두 꾸려졌습니다. 이명현 최혜병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며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은 최민성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본격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포인트를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자신의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마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며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수사기관 회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2차례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모두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체포 저지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3차례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하는 최혜병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팀은 어제 류관석, 임금규, 김숙정, 정민영 특검보를 최종 임명하며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3대 특검팀을 이끌 지휘부들이 모두 꾸려지면서 이제 본격 출범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종환 법조팀장과 함께 뉴스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기자, 이제 각 특검팀 인선이 마무리됐으니까 준비는 모두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까지 이 지휘부는 구성이 끝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파견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받는 작업 그리고 사무실 정비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르면 다음 주까지 끝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고 특검이 가동이 될 텐데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주목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힌트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특검에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려있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김영삼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최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란 수사는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의 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요. 이 최혜병 특검은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를 윤 전 대통령이 막았는지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럼 각 특검팀마다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특검이 무턱대고 윤 전 대통령을 그냥 부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차근차근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텐데 아마 가장 먼저 부르는 쪽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소환 조사를 한 뒤에 체포 또는 구속 같은 신병 확보까지 먼저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특검의 성과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공식 출범 전이긴 하지만 특검마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일단 모든 특검이 겉으로는 다른 특검의 일정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이 미묘하게 다른 특검이 얼마나 진도를 나갔나 의식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게요, 이 태생적으로 정치권의 요구로 탄생하는 게 특검인 만큼 이 수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여론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거든요. 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결국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이거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 첫 소환이라는 성과가 중요하다면 새 특검팀마다 지금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벌써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칫하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 돼야 할 특검이 네. 이 수사 경쟁에 빠지게 되면서 주객이 바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처럼 여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 겹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네. 특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특별검사는 저희 MBN 취재진에게 새 특별검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특검이 합의해서 윤 전 대통령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대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종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외국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아찔한 무단 횡단을 하고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기를 파손하는 등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 현역 미 공군 대위였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이태원 한복판 차도로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차도 한가운데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니 벼랑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막 바짝 저거 막 악을 쓰고 막 흔들고 막 그랬었어. 악을 그렇게 쓰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건너편 인도로 넘어가 건물 외부에 진열된 실외기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외국인 여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모습으로 가전제품 가게 외부에 있는 실외기 3대와 세탁기 1대를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인도 쪽에 다 자빠져 있더라고. 물건이 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 여자 뒤를 쫓은 거죠.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그대로 도주했는데 약 400m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대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측은 MBN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한국 경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미군에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10대 여고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추성남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흰색 SUV 차량이 오른쪽 건물로 돌진합니다. 1층 상가를 그대로 들이받은 차량. 놀란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로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1층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부스의 유리창이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상가 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탄 터지는 것 같았죠. 가서 보니까는 그냥 무서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끔찍했죠. 사람 다쳐가지고 소리는 지르지.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주민이 처음엔 잔다고 애들이 잔다고 생각하고 어두우니까 신고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이제 떨어진 거죠. 같은 학교 친구인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공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앞으로 2주의 시한을 주며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핵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요. 이 전쟁의 탈출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공에서 요격됩니다. 순식간에 도심을 향해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고 거대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란의 반격이 멈추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치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이란의 한 고위급 인사는 핵물질을 이미 숨겨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전 모든 농축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옮겼고 휴전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핵 협상에서 서방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숨겨진 핵물질을 찾는 위험을 택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유럽 3국과 이란 외무장관의 핵 협상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Iran is ready to consider diplomacy once again, and once aggression is stopped and the aggressor is held accountable for the crimes committed. 2주간의 협상 시한은 제시됐지만 국제 외교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자 떠났던 개미 투자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B2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최근 허니문 랠리가 이어진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인 어제 3,000을 넘겼습니다. 상승장 속 코스피 시가총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5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개미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가를 지금 못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장이 계속 된다고 봐요. 앞으로 월급 받으면 일부는 한국 주식에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승장 속 투자 욕심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금융잔고란 증권사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신용잔고는 7,5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총 신용잔고도 20조 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또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숨가쁜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하는데 추경 등 경기 부양안이 예정된 만큼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요즘은 여성들 못지않게 남성들도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는 성형과 피부 시술까지 남성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남심 잡기에 나선 K-뷰티 시장을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홍대 인근에 문을 연 화장품 매장입니다. 1층 전체를 남성 전용 공간으로 꾸몄는데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남성 고객들을 공략한 겁니다. 화장품 외에도 운동복과 용품, 단백질 보충제 등 남성들이 선호하는 제품군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또 선크림도 바르고 이제 뭐 쿠션 같은 것도 쓰는 분들도 있고 따로따로 모아두니까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성형과 피부 시술 등 의료적 관리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홍조 올라온 걸 보고 나서 이제 너도 병원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의료계도 남성 전용 병원과 특화 패키지 등 남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30%까지 남성 환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리프팅 치료를 한다든지 미백 치료를 한다든지 여자분들만 봤던 시장에 남자분들이 많이 조인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30 남성들이 피부 관리를 패션 스타일링보다 더 중요한 자기 관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뷰티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도 최근 남성 전용 브랜드를 연이어 출시하는 등 뷰티 시장에서 남성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채식주의 중에서도 비건은 완전한 채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요리의 기본인 멸치 국물도 안 되고 또 젓갈이 기본인 김치도 먹지 않다 보니까 비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비건인들의 한국살이는 어떤지 이혁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째인 사라가 마리카 부부에게 비건 식당을 알려줍니다.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마리카는 제대로 하는 비건 식당을 찾기 전까지 밖에선 물만 마셨습니다. Googling, find out what the ingredients are, searching. Extremely difficult. The first 2 weeks or 3 weeks I was not eating at all. 비건 음식은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원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식은 유제품과 계란, 꿀, 생선까지 먹기도 해 비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건을 표기하려면 보관부터 조리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비건과 채식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마트에서 볼 때는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는 거기 들어가는 그 성분이나 그 재료가 정말 비건이라고 할 때는 체계적으로는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비건이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뭐 김치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뭐 김치 부침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다루는데 채식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동물성 원료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비건인들이 대안으로 채식 식당을 찾는데 이마저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채식 식당 100곳을 검증해 만든 지도입니다. 외국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겉절이와 야채전, 버섯 잡채, 산채 비빔밥, 두부 요리, 된장찌개를 포함해 다채로운 비건 음식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채소가 그 달에 딱 맛있고 신선할 때 그 채소를 활용해서 그 신선함을 전달해보자. 채소의 특성을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조리거나 좀 응축시켜서. 전 세계 비건과 채식 인구는 최대 5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 박정민 씨까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관심인데요. 지금이 AI 창작 시대지만 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독 인파가 몰린 작은 부스 앞에 배우 박정민이 출판사 사장으로 변신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산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처음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에 독서인들이 몰리면서 도서전은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믿을 구석. 인공지능에게 첫 1패를 안겼던 이세돌 전 바둑기사와 AI를 다룬 신간을 펴낸 소설가 장강명은 각각 AI와의 미래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겠죠. 미국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통제하느냐, 한국 쪽의 그런 소수의 집단이 통제하느냐. 창작의 생산비가 엄청 떨어질 거잖아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무한정 만들 수도 있겠고. AI 시대에도 역시 믿을 구석은 책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작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종이장에 꾹꾹 눌러 글을 쓰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게 저한테 제일 큰 행복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솔직하고 정성 들여 제작한 지상 최고의 종이 사람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어른 김장하의 김장하 장학생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이곳을 찾아 관객들을 만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전남과 영남 지방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전북 지방에 80mm 이상, 충청권에도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밤사이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모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서해안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9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맘때 걸어보면 참 좋을 곳입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강원도 평창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